페이지 86 소유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렇게요. 페이지 86 소유권을 보시면 소유권은 크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러면 상린관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취득시효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요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보통 취득시효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최소한 이제 나올 때는 이제 두 문제가 나오죠. 제일 적게 나올 때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보면 먼저 여기 토지 소유권 한번 보세요. 토지 소유권 소유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뭐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은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그냥 법률의 범위 내하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거 다르죠. 이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평이 만약 100평짜리다 땅이요. 대지가. 그럼 대지가 100평이면 되면요. 용적률이 얼마나 돼요? 몇 %예요? 몰라요? 아무튼 그게 바로 뭐냐면 공법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요. 법률의 범위 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유권하고 토지 소유권은 달라요. 그냥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죠. 그런데 토지 소유권은 뭐냐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나왔죠. 그럼 이것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까지 미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다 그러면 건물의 땅을 얼마 지을 수 있다.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상대평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바닥 면적이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최고 몇 층까지? 6층까지 뭐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2 롯데월드 보면은 상당히 높죠. 높이가. 그 높은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2 롯데월드를 건축할 때는 고도 상한선까지 폐기하면서까지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3번 경계라고 돼 있죠.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 공부상 경계를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경계를 경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지적 공부상 경계를 경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포락이라고 되어 있죠. 포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화하천 같은 걸 얘기해요.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토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지가 범람해서 이만큼이 유실이 된 거예요. 이 유실된 것을 이걸 다시 뭐를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 그래서 복구를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유실된 부분을 뭘 해야 돼? 복구해야 되죠? 근데 나중에 복구 비용, 그 다음에 복구 후에 토지의 가치, 이 복구 후의 토지의 가치를 비교를 해. 비교해가지고 너무나 가격 차이가 너무나 크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토지가 포락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토지가 포락되면 어떻게 하냐?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토지가 포락됐다고 하는 말은 건물이 철거됐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끝까지요 많은 병을 들어서 끝까지 가서 복구를 했어. 끝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복구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것은 무주의 부동산이 돼. 무주의 부동산. 그건 뭐가 된다? 국유가 돼. 국유. 알겠죠?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유가 된다 이 말이죠. 예, 토지의 포락이가 됐죠? 포락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이요.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은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복구 후에 토지 가액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경우를 포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3번요 우리가 한번 포락되죠. 그러면 소유권은요 영구적으로 소멸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그걸 성토시키죠. 그렇다 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국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미채굴 광물이가 됐죠. 우리 땅속에 있는 광물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나 국유예요. 국유. 그래서 맨 끝에 한번 봐봐요. 맨 끝에 먼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하죠? 혼동엑스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광물은 소유권하고 같이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업권은 혼동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왜? 언제나 누구 거니까? 국가 거니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죠. 상린은 보면 그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접하는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상린을 봐봐.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돼요. 인접하는 부동산이요. 부동산 그 다음에 뭐다?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자 상호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을 상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린권. 알겠죠? 그래서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상린권이라고 해요. 상린권이라고 거기 뭐라 하죠? 인접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한번에 좀 민법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왜 그러냐 봐봐요. 상린권은요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설하면 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인접이죠. 그럼 인접이니까 어때요? 격지는 된다 안 된다? 격지 안 되죠. 알겠죠?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인접, 격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이죠. 그래서 토지 건물이 다 돼. 토지 건물이 다. 그 다음에 소유자죠. 우리가 토지는 소유자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누구를 사용하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상린권은 뭐냐?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다? 소멸시효에 걸려요, 걸리잖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내용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독립성이 있다, 없다? 내용이란 말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한다?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이걸 상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린권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상린권 보면 이 상린권에서 여기 보면요 인접이라고 돼 있죠. 인접.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인접했거나 또는요 뭐 있거나 격지 떨어져 있거나 똑같죠. 이걸 뭐냐?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권은 인접이나 격지가 다 돼요. 두 번째요 우리의 지역권은 뭐만 된다? 토지만 돼요. 토지만. 그 다음에 지역권도 요역지 소유자만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 전세권자는 상린관계를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세권자도 소유자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리냐? 20년의 소멸시효 걸려. 20년. 그 다음에 지역권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따라서 뭐란다? 별도로 등기를 해요. 이것을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법률의 규정은 뭐다? 등기하지 않죠. 그런데 법률 행위는 뭐란다?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지역권이고 상린관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끔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강의 뭐죠? 여러분 요약 그 핵심 영노트 있죠? 거기 보면 다 나온단 말이죠. 자, 상린관계 이렇게요. 거기 보면 2번 보면 지상권, 전세권에도 적용되고 토지 임대차도 적용이 된다.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경계선 부근의 건축하고 지하시설에 관한 것은 판례가 강행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이 두 가지를 판례가 무슨 규정이라고 했다? 임의 규정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88페이지를 먼저 봐요. 88페이지를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죠. 뿌리가. 나무 뿌리가요. 여기서 이렇게 했죠. 수목가지죠. 그러면 수목가지요. 수목가지. 그래서 수지라고 하죠. 수지. 수목가지가 경기를 넘어오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그것을 수목뿌리죠. 수목뿌리. 알겠죠? 수목뿌리. 이건 목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수목가지가 넘으면 먼저 우리요 갑한테요. 먼저 제거를 청구해.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을이 임의로 제거해. 임의로 제거해. 근데 수목뿌리는요, 을이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를 해.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뭐라 한다? 수목의 가지는 임의로 제거한다. 뿌리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시험이니까. 이번에 공무원 시험 나온 거 아시죠? 국사 문제 보면은 뭐 연도별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뭐가 의미가 있냐. 근데 저는 좀 그게 공무원 시험 그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법시험 공부할 때 국사라고 하는 그 세계사가 있었거든요. 세계사 같은 거 연도별 하잖아요. 우리 연도별. 연도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면 우리 이제 여러분 중국사 따로 하고 서양사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 뭐 엄청나죠 이게. 그러니까 세계사를 하나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사 책 쓴 사람이 다 다르니까 이 사람은 여기만 중점을 줬고 이 사람도 여기만 중점을, 어떤 사람은 그리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쓰고 로마에 대해서 많이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려면 책이 한 권을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이 한 6, 7권 필요하죠.
그런 책을 이렇게 다 보면 연도별로 다 연도별로 다 정리하죠. 근데 2년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난 그건, 글쎄요. 공무원들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그게 시험이죠. 그것을 너무 이제, 구석에 내는 거, 그건 좀 잘못되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 담당관이 얘기했다고요. 변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다 중요한 것만 내면 다 맞추죠.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면. 그럼 공포에는 이제 시험이라는 게 보면 상당히 지엽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는 들어오는 곳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거 두 개 바꾼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뿌리하고 나무 가지 중에서 우리는 사실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뿌리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말 안 되면 임의로 제거할 것 같은데 뿌리는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알겠죠? 가지는요 제거를 먼저 하라고 하고 안 하면은 임의로 제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요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여러분요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 경계표죠. 이거 통상의 경계표요. 경계표하고 담을 이렇게 설치한다. 담. 여기서 보면 설치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설치 비용은 뭐냐면 공동으로 해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절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 비용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해요?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 토지 면적의 비례예요. 그래서 토지 면적의 비례를 해. 이것은요 공동고 절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건 설치 비용하고요. 여기 측량 비용이 있잖아요. 이건 공동 절반으로 하고 토지 면적의 비례예요. 이것도 바꾼단 말이죠. 뭐라고 나와요?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하고 측량 비용은 공동으로 한다. 뭐 조선말로 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은 뭐로 측량해요? 토지를 측량하고 이렇게 연상해야지, 연상. 알겠죠? 그 다음에요,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이걸 공유로 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공유는 공유문을 분할해야 되잖아요. 공유 분할. 그런데요, 경계표나 담이나 국어 이것은 분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공유인데 분할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 공유인데 분할할 수 없는 것. 뭐가 있다? 뭐가 있어? 경계표 담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계표 담. 그 다음에 또 뭐냐? 공용부분. 아파트 공용부분 있죠? 여러분, 아파트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거. 두 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 건축을 하고 싶어. 신축. 그럼 신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돌출된 뭐부터 경계까지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 이것을 아까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되는데 합의에 의해서 반 미터 이상을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 미터를 안 떼고 만약에 먼저 건물을 건축하면 어때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이 되거나 몇 년이 경과해요? 1년이 경과하죠. 1년이 경과하면 건물은 뭘 할 수 있어도 철거는 할 수 있어. 철거는 못해. 뭐를 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해. 완성되거나 또는 여기서 또 시험이 났단 말이죠. 뭐라고 시험 났죠? 1년이 경과했더라도 완성되기 전이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럴싸하잖아요. 또는이란 말이 뭐예요? 둘 중 하나죠.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시험이 났다? 건물이 1년이 경과했더라도 완성되기 전이라면 철거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이 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면시설이죠. 차면시설은 여기서 이 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차면시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를 막아야 되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차면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면시설, 이렇게 차면시설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여기는 지하실이죠. 지하실. 그럼 지하실은 뭐예요? 지하실은 H라고 해요. 지하실, 그다음요 조수지죠. 조수지, 지하실. 여기서는 경계로부터 2분의 1H를 떼야 돼. 2분의 1H. 그러니까 깊이가 1m다. 반 메타 이상을 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물이고 물, 오수, 하수, 오물, 우물, 물에 관한 지하시설이죠. 지하시설. 이걸 지하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지하시설 얼마 이상을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야 돼. 2m 이상.
알겠죠? 지하 시설은 2m 이상을 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m 이상 이렇게 이것을 떼야 돼.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인지사항이요. 3번의 인지사항이죠. 토지 소유자는 경기나 근방에서 담이나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타지의 사용을 청해.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해. 이웃 토지. 알겠죠?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해. 승낙이 없으면 토지에 대해서는 판결로 넘어갈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봐봐요.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봐봐요. 이 지금 여기가 A란 토지고 B란 토지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레미콘차가 남의 토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뭘 이렇게 올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사용하자 했더니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해. 승낙을 하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집은 헌법상의 권리예요. 우리가 지금 상린권은 봐봐. 우리가 맨 위에 헌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법률. 이 법률상의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린권. 그런데 헌법상의 권리가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주거의 자유. 우리가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이 주거, 그 집에서 그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절대적이 아니지만 아무튼 보호가 된단 말이죠. 그건 사유 공간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침해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가 상린권이죠. 상린권은 법률상의 권리이잖아 말이죠. 이 상린 관계 때문에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들어오지 말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은 내가 소송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지만 토지는 소송을 통해서 말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알겠죠? 판결로 가름할 수 없다. 자, 물에 가는 거죠? 이런 물에 가는 거. 다 거기 보면 저하수, 용소, 공경이다. 이렇게 됐죠? 저하수, 조그맣게 저하수를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저하수를 용소하면, 조그맣게 써져 있죠, 옆에. 저하수 옆에다 쓰라고.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 받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암기해. 됐죠, 지금?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관습이 뭐냐? 풍습이 있다. 우리가 하수를 용서해야 돼요? 고수를 양수해야 돼요? 하수를 용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저하수죠? 동갑이죠? 저수, 배수, 인수예요. 저수, 배수. 우리 시험에는 배수라고 나왔어. 알겠죠? 저수, 배수, 인수. 하루, 연한. 수료 변경. 용수권의 승계. 소통공사. 공유하천 용수권. 경계표. 담부군. 알겠죠? 알겠죠? 그냥 이게 시험이 우리 시험에 3번이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나오는 거잖아요. 관습이란 말이 있을 때 인정되는 관습. 저하수, 용소,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그럼 저하수인데 저수, 배수, 인수예요. 하류, 연한, 수료, 변경.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저수, 배수, 인수라고. 저수나 배수나 인수. 알겠죠? 그래서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뭐가 있다? 관습이 있다. 관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경계표죠. 경계표는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죠. 비용은 쌍방이 뭐란다? 절반이죠. 절반이 많이 뭐다? 공유죠. 그래서 구분 소유에 있어서 공용 부분과 함께 분할 청구가 금지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측량비용을 뭘 측량한다? 토지. 측량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토지를 측량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이요. 인접지의 수목가지죠. 수목가지를 동그라미 가지 할 때는 수지가 경계를 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재거를 한다? 청구해. 그런데 화장실 안 가. 그럼 어떠? 임의로 제거, 임의로. 그래서 화장실 안 가면 청구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뿌리는요? 뿌리는 임의로 제거를. 이거 뒤에 바꾼다고 그랬죠? 건물을 축조할 때는요, 경계로부터 얼마 떼야 돼? 반미터 이상. 이러면 경계로부터 이 말은 뭐냐? 경계로부터 거기다가 가장 돌출된 부분 이렇게. 가장 돌출된 부분이에요.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반미터 이상을 떼야 돼요. 그런데 건축의 작성은 몇 년의 경과? 1년이 경과. 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봐봐.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건물이 완성되면
더 이상 철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내? 2m 이내다. 2m 이내. 6번 5번은요 우물 물이죠. 오수 하수 물에 관한 지하시설.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2m 이상. 그 다음에 지하실은 경계로부터 깊이 얼마? 반 이상. 반 이상.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림을 머릿속에 하고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거 뭐 제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87페이지 다시 봐. 80페이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요. 아까 우리 상린관계는 어떻게 했죠? 상린관계는 소유자만 인정된다고 해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된다고 그랬어. 지상권자 전세권자 된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을의 토지죠. 을의 토지 여기가 건물 있어. 건물인데 이 건물이요 병이요 뭐란다? 전세를 살아. 전세권 됐죠? 봐봐. 상린이죠. 상린의 건물의 전세권자. 상린의 건물의 전세권자. 알겠죠? 됐죠 지금? 이 전세권자도 상린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을뿐만 아니라 을이 누구? 지상권자. 누구? 그 다음에 전세권자. 그 다음에 누구? 임차인. 이런 사람들도 여기 이 땅을 내가 빌렸는데 이 땅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건물의 전세권자도 할 수 있다니까요. 대위에서 한다? 직접 한다? 직접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인접이다. 이렇게 인접이다. 이렇게. 그럼 이것을 우리 뭐냐? 이것을 여러분요 주위토지예요. 주위토지. 이것을 통행권이다. 이렇게 통행권이다. 이렇게.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봐봐. 주위토지죠. 그럼 주위토지는 어떻게 해요? 주위토지 남의 토지 하니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해야죠. 만약 보상한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은 그것은 채무불행이 돼요. 채무불행이 되지 도로를 폐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법의 규정이 있어 인정되니까. 판례가 뭐랬냐? 그러면 얼마를 지료를 지급할 것인가? 판례가 얼마를. 여기요. 이 도로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판례가 뭐랬냐? 이 땅을 임대했을 때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알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지료를 정해야지 도로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정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갑한테는 손해가 많게 해야 돼요? 손해가 적게 해야 돼요? 손해가 많게 적게? 손해가 적게 해야 돼. 적게. 갑한테 손해가 적게 해야 돼. 적게. 손해가 많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로를 이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을의 편의를 위해서.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갑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겨. 이용상의 변화. 갑토지의 이용상의 변화. 그럼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원천수가 개발됐다. 그럼 이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통행로를 이동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때 만약에 다섯 번째, 을이 만약에 보상을 했다, 을이 보상을 하죠? 그럼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누구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돼. 이미 을이 보상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상 안 돼. 만약에요, 여기에 원래 길이 있어서,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통행로가 있는데 통행로를 막는 건물을 건축해서 통행로가 있는데 그러면 통행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건 안 돼. 여기에 도로가 새롭게 개설이 됐어. 새롭게. 그러면 통행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미 길이 있어. 이미 길인데 너무 좁아. 그럼 다시 통행로를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통행이란 건 뭐다? 통행은 현재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 해.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폭은 몇 메타예요? 4m죠? 건축법상 도로폭은 4m예요. 알겠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폭은 4m인데
우리가요 반드시 3회타를 보장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현재에 맞게끔 인정하면 돼. 그 다음에 통행이죠. 통행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다니는 거죠. 걸어 다니는 거니까 을이 갑의 토지를요 점유하면 돼야 안 돼요? 점유하면 안 돼요. 점유하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하면은. 그래서 걸어만 다녀야 된다. 만약에 이런 통로를요, 이 통로가 있으면 통로 개설을 누가 해야 돼요? 개설.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비용해야 돼? 부담해요? 개설하고 비용하고. 이런 을을 뭐라 그래? 갑을 뭐라 그래? 갑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 이 사람을 통행지 소유자라고 그래. 통행지 소유자. 알겠죠?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을을. 주위 토지 뭐라 한다? 통행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위 토지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여기서 뭐는 안 돼요? 개설돼야 안 돼요? 개설은 누가 해야 돼요? 을이. 비용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을이. 이렇게. 그래서 개설하고 개설 비용을 을이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요. 우리가 현재죠. 현재니까 장차요. 장차 이용상에 대비해서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돼. 미리 안 돼. 통행권이죠. 통행권이죠. 주위 토지 통행권이죠. 그럼 권은 뭐죠?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니까요. 권리에 방해물이 있다. 그러면 그 방해물이 아무리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돼. 철거. 알겠죠? 아무리 허가 받았어 철거해야 돼. 그다음 만약에 이 진흙탕이다. 진흙탕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도로를 포장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자갈을 깔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것이 이게 주위 토지권이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이 도로가요. 이 토지가요. 갑하고라고 둘이 공동소유야. 공동소유인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해. 분할을 해. 여기는 갑이고요. 여기는 을로 이렇게 분할을 해. 처음에는 맹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새롭게 맹지가 생긴 거잖아요. 맹지가 새롭게 생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을은 갑한테 길을 내도록 할 수 있죠. 무조건 인접이니까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래서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에요. 그런데 을이 이걸 A한테 처분해. 을이 A한테 처분해. 그럼 다시 뭐로 가요? 유상으로 가는 거예요. 승계한테는 유상. 분할 당사자 두 사람 간에 무상. 새롭게 넘기면 유상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주위 토지 통행권이고 요즘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강의한다고 그랬죠? 토요일 9시부터 한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할 때 뭐를 할 거냐면 소유권을 하려고 그랬더니 물권법으로 하려고 그랬더니요 물권법을 보니까요 많이 강의가 나는 전 다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죄송한데 노량진은 지금 거의 채권법이 다 끝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만 생각하고 다 끝난 줄 알고 문제를 어젯밤에 뭐를 준비했냐면 물권법을 준비했는데요. 이걸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물권법 배운 데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 알겠죠? 아니 왜냐면 이게 빨리 지문이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쭉 나가야 되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분은 뭐 아파나 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처음 오신 분들만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요 오늘 배운 데까지 일단요 자료를 정리해 오고요. 알겠죠?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위토지 통행권이요. 자, 유상통행권이죠. 일본 주위토지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한 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주위토지 통행권자가 손해를 뭐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다. 통행권을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무슨 지가 발생한다? 채무불이행. 자, 니은요. 우리가 이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뒤에서는요 통행권자에 의하여 사실상 통행하고 된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우리가 통행권을 먼저 통행권은 어떻게 하죠? 거기 보면 주위 토지의 현황 등이나 구체적 이용상의 변화에서 변동이 생긴다. 여기 뭐가 있다? 온천이 개발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행권을 뭐 해야 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통행로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행지 소유자 갑한테 손해가 많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된다. 자, 이번 통행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은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현재 동그라미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죠. 장차 동그라미 장차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로 정할 것은 아니다. 이는요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당한 범위에서 주고요 장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약간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기억은 뭐요? 현재 토지용법이다. 장차 이용사까지 미리 대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봐봐. 위요지 소유자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위 토지에 대해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뭐라고 써놔서 현재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도 주위 토지 통행권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봐봐. 지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통행료를 내달라고 할 때, 이 통행료를 내달라고 할 때, 내면서 내가 지금 통행료를 나는 이만큼만 내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걸음만 되면 되니까. 그게 아닌데, 나 내년에 아마 차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년에 차 살 것까지 대비해서 미리 세해줘.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알겠죠? 지금은 이 사람이 걸어만 다니는데, 내년에 자기 차 살 것 같으니까 더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지금 이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 지금 이 땅을 지금 뭐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 가손으로 사용할까?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집을 지을까 고민하고 있어. 아직은 땅을요, 딱히 뭐로 용도로 고민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앞으로 이 땅을 이용한다, 안 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죠? 민주로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 땅을 나중에 지금 당장 이용하지 않고 있어도 앞으로는 이용할 건데, 개발을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땅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이 땅을 이용하는데 맞게끔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통행권 양식은 언제 인정된다? 언제? 토지가 인접해 있을 때는 이 토지를 지금 당장 이용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토지를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 농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길을 내달라고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말은 뭐냐? 그 위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통행료를 내준대 이 사람이. 그런데 걸어만 다닌대.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 건? 그럼 우리 골목길이 넓어져 봐요. 좁잖아요 골목길이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내년에 차를 살 것 같으니까 미리서 그냥 올해는 걸어 다니는데 내년에 차 살 것 같으니까 미리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넓혀달라.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판례는 그게 아니고 길을 지금 미리서 내가 내년에 차 살 걸 대비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땅을 내가 지금 묵혀놨어. 아직 이 땅을 이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 땅을 이용한다 안 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길을 내달라 말이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길을 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인접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인정된다? 통행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뒤에서 보세요. 주위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 자, 그래서 건축법상 요구되는 4m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 오늘 이미 통로가 있어. 그럼 봐봐. 말했죠. 통로가 지금 있죠. 그러면 오늘 지금 통로가 지금 있겠는데 지금 차가 들어가야 돼. 차가. 그럼 이만큼 너무 좁잖아요. 다시 4m로 좀 더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지금. 알겠죠?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인정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통행권자죠. 위에 을이죠. 통행권자가 점유하면 돼, 안 돼? 남의 땅을. 안 된다. 그래서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우리 보면 일단 주위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 위요지에 접하는 공로가 기살됐다. 위요지, 여기요. 여기. 이게 지금 위요지가 뭐예요? 둘러싸여 있다. 맹지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접하는 길 있다. 길. 접하는 길. 그러면 다시 통행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권리죠. 여기 봐봐. 권리는 이제 봐야죠. 권리는 비록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방해가 된다. 줄고요. 죄송해요. 첫 번째 줄에 통행에 방해된 담장 거기 줄고 통행에 방해된 담장.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 할지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면 뭐가 된다? 철거가 돼야 된다. 3번의 니은이요.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모래를 깔거나 이런 도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등은요.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를 해. 원래 통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통행권자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통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통행권을 뭐냐면 명의신탁자요. 명의신탁자는 통행권이 있다 없다 또 써요. 거기다가요, 밑에 안 나오나? 명의신탁자고 또 써. 거기다가 뭐죠? 불법 점유자. 명의신탁자나 유역지의 불법 점유자. 아니야, 유역지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기 위에 그 불법 점유자 있죠?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명의신탁자고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뭐가 중요하다겠죠? 여기요,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러면 상린관계는 뭐다? 법률상의 권리이고,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는 뭐다? 헌법상의 권리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 분할이나 일부 양도죠.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다.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고, 승계일한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승계일한테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유상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고요. 이런 이제 우리가 어디를 지금 잠깐 한번 보냐면, 여러분 선의취득을 94페이지 선의취득을 먼저 봐요. 다른 거 강의하기는 약간 시간상으로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효 같은 것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거기 이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요 선의취득이라고 이름 지금 나오나요? 선의취득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선의취득 한번 보셔요. 선의취득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게 동산이에요. 동산. 원래 이게 갑이요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갑의 물건은요, 갑의 동산은 뭐냐? 노트북이죠. 노트북을 을이 빌린 거예요. 그럼 을이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을이요 자기 것이 그냥 팔아먹어.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무권리자라고 그래요. 이 을이요, 이걸 병한테 팔아먹어. 병을 뭐란다? 선의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의취득자, 이것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죠? 여기를 뭐냐면 유효한 뭐라 한다? 거래행위다 이렇게 유효한 거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고 팔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냐면 먼저 동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산이니까 부동산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두 번째요, 준부동산이요. 그럼 준부동산은 뭐가 있죠?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부동산 안 되죠? 준부동산 안 되죠? 준부동산 안 되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부동산 안 되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래를 해야 돼. 여기 거래죠? 거래가 금지되는 거 안 돼. 총기류, 마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래 금지품. 거래 금지품은 또 안 돼요. 거래가 금지되는 것. 네 번째요, 우리가 금전. 원래 금전은 원래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금전이 화폐 수집 있죠. 화폐 수집으로 될 때는 이것은 또 돼요. 화폐 수집. 한번 봐봐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여러분요, 금전은 왜 안 되냐? 금전은 가치. 여러분요,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종이값으로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하나는 11,000원이고 하나는 50,000원이잖아요. 50,000원이죠. 그것을 가치로 판단한다고 하네. 가치. 그런데 우리가 화폐 수집카드를 보면요, 이게 1년 번호 같은 걸 이렇게 쭉 모은다면 1년 번호요. 1년 번호 50,000원짜리를 10장을 모았어. 1년 번호. 그럼 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50만 원 아니에요. 이게 200만 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가치로 판단하면 5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물건으로 취급한 거죠. 이런 우리 봐봐요. 우리 눈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고려청자 해가지고 쓰지도 못한 거 갖다 놓고 1,000만 원 주고 사놓고 가가지고 아침마다 닦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죠? 그거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아무 쓸데없는 거 그거 갖다 놓고 뭐가 빛이 나는 건지, 이런 빛 나요? 이런 세상 천지에 몇백 년 된 것이 빛이 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것도 안 나는데.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다? 물건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서는 상당히 희귀하고 가치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가 봤을 때는 줘도 안 가져요. 근데 지금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 팔으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화폐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냥 5만 원짜리는 그냥 5만 원짜리지 이게 10만 원짜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5만 원짜리가 언제 누구한테 나왔냐? 이명박 정권에 있을 때 나왔거든요. 명박이로 돈하고 상당히 좀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1번이 누가 가져? 1번. 땡땡땡땡 1번. 그건 대통령이 가져요. 처음에 화폐가 나오면. 그 다음에 2번은 누가 가냐? 국회의장이 가져요. 3번은 누가 가냐? 대법원장이 가져요. 알았죠? 이렇게 순서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순서로 쭉 이렇게 순번으로 갖는단 말이죠. 알았죠? 그래서 화폐 수입할 때 보면 처음에 화폐 나왔을 때 명박이가 그거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걔는 그거 놔두면요. 나중에요. 이게 단순한 5만 원, 지금 팔아도 그건 아마 그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팔아도요. 1년 번호가 1번이니까요. 알았죠? 그런데요. 만약에 자기 자식 해가지고 가봐요. 그러면 같이 가요. 가치를 또 따지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알았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물건으로 취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치로 취급하면 얼마짜리 가야 돼? 5만 원. 가치. 그래서 물건으로 하면 이것은 선입지색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러면 물건이죠. 이런 물건은 뭐가 있어요? 물건은 먼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런데요. 여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선입지색은 동산이면서 거래를 해. 동산이면서 거래. 동산이면서 거래할 수 있어야 돼. 점유권은 동산이 있는데 거래를 안 해.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 다 되죠? 거래를 해. 지상권은 토지, 부동산이 안 돼. 지역권도 토지니까 안 돼. 전세권은 부동산만 되니까 안 돼. 유치권은요, 동산, 부동산 다 되는데 유치권은 법정담물권이에요. 거래를 안 해. 질권은요, 동산 돼요. 동산. 그러니까 그것도 질권은 또 설정하죠. 질권 설정하고 돈 빌리는 거잖아요. 거래한단 말이죠. 저당권은 부동산만 되니까 안 돼. 결국 뭐냐? 동산이면서 거래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 뭐다? 소유권과 질권이다. 알겠죠? 질권이 뭐라고 그랬죠? 전당포에다가 반지 맡기고 돈 빌린 거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 선의취득을 한다. 그래서 선의취득은 뭐다?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질권이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질권은 무슨 점유다? 질권은 무슨 점유? 타주 점유죠. 소유권은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죠. 또 이런 차이가 또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원래 자주 점유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평온 점유하고 그 다음에 공연 점유하고 선의 점유하고 무과실 점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주 점유란 말은 없다 이런 말이죠. 자주 점유란 말은 없어. 알겠죠? 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뭐가 된다?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추정되니까 이건 무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병이 입증을 하는 것이요. 병이 입증하고 추정되니까 이거 누가 입증한다? 추정되죠. 누가요? 상대방. 상대방 누구죠? 갑이겠죠.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취득할 때는 자주 점유라고 하는 말은 있어 없어? 없어. 왜? 타주 점유도 선의취득하니까. 이해했죠 지금? 그럼 여러분요, 선의취득한 것은 뭐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란 말은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소유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이러면 원시취득 뭔지 몰라요? 건물을 신축한 게 원시취득이잖아요. 건물을 신축했는데 전소유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생각을 하냐? 병은 자기가 원시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딱 봤더니 쓸데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소유자, 이 사람이 갑이죠. 전소유자. 이 전소유자한테 전소유자에게 다시 반환받아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반환받아가라고 할 수 없다니까 전소유자한테. 무슨 말이겠죠? 왜? 전소유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원시니까. 이러면 여러분의 아이를요, 처음으로 여러분이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죠? 그럼 그 아이는 처음으로 인격권을 취득해. 엄마는 처음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친권을 취득해. 그걸 원시 취득이란 말이죠.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이것도 비록 거래를 통해서 했지만 이 병은 처음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준다고. 알죠?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소유자에게 반환받아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선의무과실이에요. 선의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무과실이냐? 언제까지? 이것을 뭐란다?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선의무과실이다.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그럼 물권행위는 언제 완성된다?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
합의 플러스 뭐 인도. 그래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합의 플러스 인도할 때까지, 합의 플러스 인도할 때까지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에요. 선이 무과실. 알겠죠?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시까지. 그래서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1일이다. 그럼 언제까지? 2월 1일. 그래서 시험이 뭐라 하느냐? 인도가 합의보다 빠른 경우, 합의가 인도보다 빠른 경우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인도보다 합의가 빠르면 언제까지? 인도시까지. 합의가 인도보다 빠르면 언제까지? 인도시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합의가 인도보다 빠르다? 인도시까지. 인도가 합의보다 빠르다? 그럼 어디까지? 합의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늦게 있을 때까지 선이 무과시다. 그래서 시험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한 게 1순위가 이거예요. 이거 1순위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해야 돼. 그럼 유효가 뭐요? 우리가 뭐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죠? 유효해야 되니까 우선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고 대리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무권리자지, 이 사람이 무권 대리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죠? 을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우리 이걸 병하고 기약을 하죠. 병은 선의 취득을 못해. 자, 그럼 봐. 갑이 있죠? 여기 을이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다. 그럼 유형 거래를 하죠? 그래도 병은 선의 취득을 못해. 선의 취득을 못한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면 이 사람은 뭐다? 무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무권리자. 이 병이 이걸 저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란다? 선의 취득을 해. 선의 취득을 해. 이걸 저한테 처분한다. 정은 선의 취득을 해. 자, 지금부터 이제 봐. 선의 취득이란 게 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무권리자가 돼야 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면 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돼. 알겠죠? 봐. 갑하고 기약이 무효다. 갑하고 기약이 무효다. 무효면은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한다. 그럼 병은 뭘 한다? 선의 취득한다. 뭘 떨어요? 여기 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무효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권리자 무권리자.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뭘 한다? 선의 취득. 내 앞에가 모르자면 돼.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면 안 돼. 제한 능력자다 안 돼. 안 되니까 무권리자.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선의 취득. 무권 대리 안 돼. 안 되니까 무권리자. 그 다음 사람은 선의 취득. 무효야. 그러니까 소유자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은 뭐다? 선의 취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의 취득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가 돼야지 무권 대리나 뭐가 안 된다? 제한 능력자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해야 돼. 거래한다 그러면 상속은 거래가 아니다. 상속 거래예요? 요즘은 상속을 거래로 아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 옛날에 어디가 있지? 불태웠잖아. 집을 뭔 상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 한의원 아버지. 그래서 부부 엄마하고 아빠를 자기네 집을 불태워가지고 방화 살인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얘가 왜 그랬어요? 도박을 했는데 돈 좀 달라니까 안 주니까 그 상속을 먼저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엄마하고 자는데 기름 끼얹어가지고 불태워버렸잖아요. 집을요. 그래가지고 방화로 해가지고 방화 살인해가지고 지금 아마 걔 그때 무기징인가 아마 이렇게 무기징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을 거래로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상속은 거래가 아니다.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상속은. 여기 사실행위요? 사실행위가 뭐예요? 사실행위도 안 된다. 왜요? 사실행위가 뭐예요? 옆집 논하고 우리 집 논하고 내가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원래 옆집 논인데 우리 집 논인지하고 내가 별을 빈 거예요. 거래했어 안 했어? 사고 팔고 했어 안 했어? 항상 머릿속에 거래 사고 팔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선의 취득 안 돼.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왔어.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뭐냐? 다른 사람의 임야. 우리 보면 산의 경계가 잘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산인데 우리 집 산인 줄 알고 나무를 벌채했어. 선의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거래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유실물서부터 유실물이란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버렸다 이 말이죠. 그걸 내가 그걸 습득 주었다 이 말이죠. 거래했어 안 했어? 길거리 주었다니까요. 알겠죠?
그건 선의취득이 안 되죠.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다? 매매, 증여, 경매된다. 경매는 뭐죠? 법률의 규정. 매매하고 증여는요, 법률행위. 그런데 매매는 뭐죠? 매매는 유상.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무상. 그래서 여러분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거래행위는 다 된다. 이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 먼저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 됐죠? 자, 선의취득은요, 동산이죠, 동산. 여기 원부로 맞죠?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죠? 자주점유는 필요가 없다. 그럼요, 맨 끝에요, 동산에 관한 권리가 먼저 소유권과 질권이죠? 이러면 이 질권을 뭐란다? 질권을 타주점유라고 하죠. 타주점유. 그 다음에, 이러면요, 2번 아주 중요해요. 2번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냐? 점유 계정에다가, 여러분요, 별 하나에 점유 계정. 여기 봐봐.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뭐를 해야 돼요? 거래하죠. 거래. 사고팔고 해야 되죠. 점유 계정이란 게 뭐냐, 봐봐. 원래요, 이게 갑의 거예요. 근데 갑이요,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갑이요, 을한테요, 2월 1일 팔아. 매매라고 나서, 갑이 을한테요, 다시 빌려줬어, 임차인. 다시 빌려줬어. 우리가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이렇게 있는데, 이 포크레인을요, 갑의 건데, 갑이 돈이 없어. 팔아, 을한테. 근데 을은요, 포크레인 샀는데, 자기가 운전을 못해.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갑한테 빌려줘. 됐죠, 지금? 그럼 어때요? 지금 맨 처음에는 갑은 누구로서 점유했죠? 소유자. 지금은 누구로서 점유한다? 임차인으로서, 임차인. 처음에는 누구로서? 소유자. 지금은 누구? 임차인. 이해됐죠, 지금? 처음에는 소유자, 지금은 임차인으로서 점유해.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분명히 갑이 을한테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죠. 그런데 팔았는데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계속 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갑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걸 점유를 바꿨다. 점유 계정이라고 그래. 점유 계정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 알겠죠? 거기다 별 하나에 아주 중요해. 자, 선의취득 액체는 동산이죠? 동산. 그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저당권, 지상권 다 안 돼. 오직 선의취득은 뭐밖에 안 돼? 소유권하고 질권하고 밖에 안 된다. 3번, 국유문화재, 마약 된다, 안 된다? 뽕 안 돼, 뽕. 알겠죠? 그래서 선의취득 안 된다. 금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가증권 된다, 안 된다? 유가증권 안 된다. 유가증권은 동산이 아니에요. 안 돼. 자, 그 다음에 양도인에 관한 요건이죠. 1번, 양도인 누구냐? 을은요? 을은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불문한다. 알겠죠? 2번요, 양도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취소해가 됐다. 무효취소, 봐봐. 야, 을이요, 무효취소해가 됐다. 그럼 이 사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다시 전득한 자는 뭐란다? 선의취득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선의취득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줄 긋고 다시 전득한 자는 선의취득. 다시 전득한 자는 선의취득. 이렇게. 자, 그럼 4번 봐봐. 4번. 양도인이 무권대리인 제한능력자로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죠. 다시 전득한 자는 선의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양수인, 이제 여기 병이죠? 양수인은요, 뭐를 해야 돼?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 줄고, 거래행위가 돼야 된다. 거래행위가 아무튼요, 무효나 취소가 된다. 무효나 취소가 되면 선의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다시 전득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선의취득할 수 있다. 자, 3번 뭐가 있어야 돼? 거래, 매매, 증여. 매매 동그라미 유상, 증여 동그라미 무상. 유상, 무상 다 돼. 경매, 법률의 규정, 경매도 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면 자기 소유 논이야, 논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논을 자기 것으로 오인했죠? 그래서 별을 수하겠죠? 오인. 자기의 논으로 오인. 거래가 있어, 없어? 없죠. 선의취득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남의 산을요, 살림벌채했어. 유실물습득. 거래 있어, 없어? 없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소. 아버지 어머니 자는데 불태워버려. 집을. 된다, 안 된다? 안 돼. 거래행위가 아니다. 5번.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죠. 뭐가 없어? 자주가 없다. 중요한 거 1번 중요하다. 선의, 무과실의 기존 시점은 뭐냐?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 물권행위는 언제다? 물권행위 언제? 그래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합의가 먼저다. 합의가 인도시까지. 인도가 먼저다. 어디까지? 합의시까지. 알겠죠? 그것을 잘 봐. 1번 너무너무 중요해.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입증한다?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 자, 6번 선의취득 효과. 선의취득은 동산과 질권이다.
또 소유권과 질권이다. 소유권 동그라미 자주, 질권 동그라미 타주.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원시. 그래서 2번 뭐죠?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취득의 효과 가로묶고 줄고 첫 번째 맨 끝에 선의취득의 효과 원시취득 이렇게 원시취득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여기 자요 여기 한번 봐봐. 이게 이제 우리가 도품인 유실물은 뭐냐면 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어디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의 물건을 도품은 절도하고 강도예요. 절도하고 강도. 알죠? 도품. 여기가 을이죠? 이 을은요, 여기서 뭐냐? 절도 강도가 아니고 이런 사기라든가 점유 보조자 횡령 같은 횡령 이렇게요. 그래서 을이 갑의 거를 훔쳐 또는 유실물을 습득을 해. 유실물을 습득해. 그럼 어떻게 해줘요? 유실물 습득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남 훔쳤으니까 권리자 무권리자죠. 이 을이 걸 병한테 처분해. 병을 유효한 거래를 해. 그럼 병은 뭐란다? 선의취득을 해. 선의취득하는데 갑은 뭐란다? 갑은 병한테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해. 대가를 변상하고 몇 년? 2년.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건 도품이고 유실물이다 이 말이죠. 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이건 절도, 강도, 유실물 이렇게.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이 사기나 횡령이죠. 을이요. 자기 거 아니죠. 을이 걸 병한테 쳐보내. 그러면 여기서 유효한 거래를 해. 선의취득을 해. 2년 이내에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 사람이 선의취득해. 을이 물건을 사기나 횡령을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와서 병한테 넘겼어. 병은 선의취득해. 그냥 자기 거야. 돌려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어느 경우 절도나 강도 유실물일 때는 선의취득해. 그런데요 이 병이요 을한테요 공개시장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선의 플러스 무과실로 매수를 해. 우리 법조문에는 선의라고만 되어 있어. 그런데 뭐까지 포함한다? 무과실까지 포함해. 무과실까지. 알겠죠?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돈 10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선의취득해. 1번. 일단 선의취득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잃어버린 날로부터 그러면 절도나 강도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10만 원 주고 찾아올 수 있어. 병이 준 10만 원 주고 찾아올 수 있어. 그런데요 사기나 횡령이면 갑은 찾아올 수 있어 없어. 그냥 병이 가져가. 그러면 여기 금전은 아예 선취득이 안 돼. 선취가 안 되니까 2년 이내에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면 금전은 아까 말했잖아요. 금전 선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가증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이걸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령은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점유 보조자 횡령이라다. 점유 보조 횡령.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두 번째. 여기는 선이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도품이나 지금 나 유실물이 있다면 몇 년 이내? 2년. 뭐라고?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특례 규정. 도품이나 유실물이다. 몇 년 안에? 2년. 금전은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디귿 경매나 공개시장이나 상인에게서 어떻게? 선의로 뭐라고?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선의취득자의 대가 변상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고요. 3번 사기, 횡령, 공갈, 점유 보조자가 횡령, 점유 보조자 횡령. 그것은 도품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은 안 돼. 그러니까 사기나 횡령이나 공갈이나 점유 보조자 횡령, 점유 보조자 횡령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알겠죠? 여러분 봐봐. 점유 보조가 누구냐? 알바생이에요. 알바생이 여러분요. 알바생이 거기 마트 편의점 안에 들어있는 물건 훔치죠. 그러면 형법상으로 절도죄예요. 형법으로는 절도인데 민법 선생님들은요. 민법 교수는 다 횡령이래. 그러면 절도와 횡령 차이가 뭐냐? 횡령은 남의 물건을 내가 보관을 해. 보관하고 있는 자가 물건 돌려달라니까 내가 갖기 위해서 돌려주지 않아. 잃어버렸다고 그래. 돌려주지 않아.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 알겠죠? 절도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 꺼내 있는 것은. 절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점유보조자는 뭐죠? 점유보조자는 알바생은 그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을 그건 누구 거예요 원래? 주인 거죠?
그런데 내가 같이 왔으니까 절도라고 해야 맞죠. 형법에서는 절도라고 하고 대법원도 다 절도라고 그래. 그런데 희한하게요, 민법 선생들만 점유 보조자 횡령이라고 그래.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가 물고 넘치면, 알바생이 물고 넘치면 절도죄죠. 절도가 되면 몇 년 이내, 2년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횡령으로 봐버리면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안 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민법 선생님들은요, 이 몇몇이 꼴통짓을 해. 아니, 민법하고 형법하고 다르니까 민법 선생님들은 형법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 되고 형법은 민법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법 선생님들 꼴통짓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민법에 보면 우리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 이중매매를 희한하게 또 해서 그래. 형법에서는. 우리 또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가뜩이도 안 보고 양도 안 보 있죠. 그걸 또 희한하게 또 민법과 다르게 자기끼리 마음대로 그냥 해서 그래. 알았죠? 이러면 되겠냐고요. 조그만 나라에서. 아무튼 패거리 집단이 가지고 아무튼 이걸 잘해. 아니, 형법에서 얘기하면 형법으로 가면 되죠. 대법원에서도 절도죄를 하는데 왜 그걸 횡령이라고 하냐고. 대법원에서도 절도를 한다니까. 근데 왜 민법에서 횡령이라고 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꼴통짓 하는 애들이 꼭 시험을 내. 알겠죠? 점유 보조자 횡령 나와. 그것은 도품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딱 알면 돼. 알겠죠? 이걸. 자, 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4번 봐봐. 도품일 유실물 써있고, 일단은 병이 같고,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반환한다. 이 말이죠. 2년 이내. 우선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